내 아내여, 당신이 보여준 사랑과 은혜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야. 당신의 피는 이 유선에게 흐르고 있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당신과 함께 꿈을 꾸었던 하늘의 낙원을 반드시 이 땅 위에 세우겠다고 맹세하리다. 여호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하시오. 장군님, 이강 하류엔 오나라가 있습니다. 절 사자로 오나라에 보내주십시오. 오나라에? 조조군 100만을 이 성 하나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와 동맹 관계를 맺고 조조와 오나라, 남북의 이 두 대국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조조가 패한다면 형조 한나라를 우리가 다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나라가 패한다면 그 틈을 타 강남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기든 세계로 나누어진 천하의 하나는 우리 손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하늘과 땅을 뒤흔들 그 거대한 음모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합니다. 자, 저걸 보십시오. 저 배신배야. 오나라의 배입니다. 조조가 형주로 진출하자 위협을 느낀 오나라가 문상을 온다는 구실로 우리 동정을 살피러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저 배를 타고 오해 건너가 저들을 설득해 조조와 싸우도록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장강을 따라 하양호에서 하구인 상해에 이르는 광대한 이 남쪽 지역은 오래전부터 문화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미개척지였다. 허나 편리한 수상교통 그리고 따뜻한 기온과 비옥한 토지로 인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해 활기가 넘치는 별천지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신흥 세력을 통합한 강력한 지방 호족 손책은 오군, 즉 지금의 소주를 거점으로 삼고 오나라를 일으켰다. 손책은 장강을 이용해 거대한 수군을 조직해서 조조에 맞서려고 했다. 허나 손책은 뜻을 펴기도 전에 죽고 국왕의 자리는 18살인 그의 동생 손곤에게 돌아갔다. 손곤은 각지에서 학자와 장수들을 불러 모아 국력을 키우는 데 힘을 썼다. 또 병선 7,000척을 건조해 장강을 제압하고 마침내 지금은 조조와 함께 중국 전체를 남북으로 나누어 지배하는 거대한 강대국을 만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허나 이 오나라는 지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조조가 직접 써서 보낸 이 편지에는 하구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는 유비 현덕을 토벌하기 위함이니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어. 답신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면 좋을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동맹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구실일 뿐 우리더러 얌전히 항복을 하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그대와 똑같소. 만일 우리가 제안을 거절하면 조조는 분명 이걸 구실로 장강을 건너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이오. 조조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조조와 한판 결전을 벌일 것인지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소. 조조는 황제 폐하를 곁에서 보필하고 있는 까닭에 만일 우리가 조조와 전쟁을 벌인다면은 우리나라는 대의 명분이 없어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날을 생각한다면은 비록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어야 하나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듯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한단 말이오. 형주를 점령하고 있는 조조의 군대가 100만이나 들었습니다. 장군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수군이 천하무적이란 걸 그대는 왜 모르시오? 조조군에도 병선으로 진을 펼치면은 300리에 이를 만큼 병선이 많다는 걸 아시오? 또 우리가 전쟁을 치러가면서 유비 현덕을 막아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비를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싸워야 하오. 방금 하구의 유비에게 조문을 갔던 노숙이 돌아왔습니다. 신 명령을 받들고 하구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노숙, 조조에게 항복을 해야 할지 싸워야 할지 중신들의 의견이 갈려 있어. 유비군대의 실정을 보고 돌아온 그대 의견을 말해 주시오. 항복하자는 중신들은 모두 자기 혼자만 목숨을 건져보겠다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조조에게 항복을 하고 모든 땅을 조조에게 내줄 때 우리 신하들 중 더러는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신하들은 자리를 보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몸을 의지할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신무름급 몇 명이 딸린 마차를 타고 낯선 타국을 전전하며 억울의 땅을 치며 일생을 폐인처럼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장군님의 앞날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서 항복하자는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대는 조조와 맞서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형주에서 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비군대의 군사 제갈공명에게 직접 듣는 게 어떨런지요? 어이, 제갈공명? 아니, 그런 대학자가 여기에? 그런 대학자가? 저는 유비 현덕공의 군사 제갈공명이고 문상을 와주신 데 대한 답례를 드릴 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대의 높은 명성은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럼 군사께서는 아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조조의 군대는 100만이나 됩니다만 대부분 정복한 지방에서 끌어모은 병사들이라서 숫자만 많았지 일격에 무너질 허수아비들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럼 어째서 지난번 장판교 싸움에서는 유장군의 부인까지 잃을 정도로 참패를 당하고 도망을 치셨던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의 눈으로 보자면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한 걸로 보이겠습니다만 저희 유비 현덕공은 군대를 따라다니던 난민 10만 명을 살리려고 위험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해서 형주의 백성들은 모두 유비 현덕공의 인덕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는 우리 군을 도와 조조의 발판을 흔들어 놓아줄 것입니다. 큰 눈으로 보자면은 이거야말로 커다란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유비 장군은 아주 오래전에 조조를 물리치고 천하를 제패하고도 남을 것인데 지금은 하구에 있는 조그마한 성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데 이건 무슨 까닭이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공의 말씀은 현실을 알지 못하는 다락방 서생의 궤변입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 군사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조조와 싸우게 만들어 공들에게 닥친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속셈이지 않소.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오. 그따위 어린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중신의 자리에 앉아있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우리 군대가 장강을 등지고 조조군과 싸워 이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조조는 이 나라가 뒤에서 도와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엔 조조는 대군을 일으켜 먼저 이 나라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멀리 이곳까지 찾아온 것도 이 점을 손 장군님께 충고해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공의 철부지 같은 생각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 거요.
섞여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늘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말씀드리겠소. 아무리 세게 쏜 화살이라 하더라도 멀리 날아가 힘이 떨어지면 비단 한 겹, 종이 한 장도 뚫지 못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조조의 군대가 원정의 원정을 거듭해 멀리 이곳까지 왔다고 할 때 전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병사들 대부분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라 이곳 지리와 기후에 익숙하지 않고 더구나 수상전에는 더욱더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우리 군대가 힘을 합쳐 조조와 싸운다면 이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이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기회에 조조에게 대패를 안겨주기만 한다면 남쪽 지역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다시는 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나라의 앞날이 걸린 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 공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눈앞에서 안개가 걷히는 듯하오. 하지만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군을 총지휘하는 주요 대도독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오. 공이 직접 대도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오. 알겠습니다. 주유 장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략가일 뿐 아니라 뭐든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니 쉽게 우리 의견에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군사 잘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곁에 있는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미인이라고 소문이 난 교부인입니다. 저 여인이? 그러면 주유 장군님은 애처가시겠군요. 싸움을 하느냐 항복을 하느냐 대장군께서는 장군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사 전략가로 소문이 자자한 제갈공명 군사고시어서는 분분하던 의견을 잠재우고 싸워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돌려놓았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는 반대입니다. 조조에게 손을 들고 즉시 동맹을 맺어 유비군을 친다. 이게 내 생각이요. 장군께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오. 앉아서 나라를 팔아먹자는 말씀입니까? 조조는 천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천자의 황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은 조조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비를 쳐서 실력을 보이면 조조도 겁을 먹고 형주를 우리에게 내주고 군대를 돌려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조조와 유비 둘 중에 누가 싸워서 이기기 쉬운 상대인지만 생각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군사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과연 장군은 훌륭한 전략가십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치를 따지자면 맞는 말씀입니다. 항복을 하는 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고 말고요. 군사 대장군 앞에서 하던 이야기와 말이 틀리질 않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라를 팔아먹느냐, 주군이 치욕을 참아야 하느냐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조조와 아주 쉽게 손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손을 잡아요? 한 명씩 한 명씩 작은 배에다 태워 조조가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주면 조조는 아주 기뻐하면서 손을 내밀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한 명씩 보낸다는 겁니까? 조조는 일찍이 업의 수도인 동아부근에 동작대를 세우고 이후에 자기가 할 일을 시로 적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걸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해를 병정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부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 늙어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조조는 이름난 호색가로 특히 이 강남 땅에 절세 미녀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교부인을 탐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조조는 절세 미녀라는 교부인을 찾을 것이니 교부인을 배에 태워 조조에게 뇌물로 바치면은 유비고 뭐고 돌아보지도 않고 깃발을 감아들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닥치시오. 교부인이라는 그 여자는 나의 아내요. 몰랐습니다, 장군. 전 다만 조조가 뭘 원하는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놈 조조, 내 가만두지 않겠다. 결단을 내리세요. 조조 같은 역적에게는 천벌을 내려줘야 합니다. 나도 결심을 했어. 장군,
이 칼을 들고 즉시 전군 출동 명령을 내리시오. 이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조조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됐다. 이놈의 선관 후회할 것이다. 조조도 즉시 모든 병사를 이끌고 장강을 거슬러 내려왔다. 양쪽의 군대는 적벽의 호서지대를 끼고서 수위가 높아지길 기다리며 대치했다. 공명 이 녀석, 조조군은 수상전에 약하다고 업신여기더니만 아니잖아. 조조군 병선이 포진하는 걸로 보니 보통 전술이 아니야. 응? 이럴 수가. 누구? 당했어. 조조의 작전에 말입니까? 조조가 아니고 공명에게 말이오. 그 녀석이 대장군과 나를 속이고 기어코 우리 군을 자기 유리한 대로 끌어들였단 말이오. 무슨 속셈으로? 모르겠어. 하지만 제갈공명은 하늘도 움직일 기백을 가지고 있어. 노고, 제갈공명을 내가 지금 당장 없애버린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 군사, 수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이 이처럼 넓으니 먼저 하늘을 나는 무기인 화살이 있어야겠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한데 문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화살이 모자라 그게 걱정입니다. 군사, 공예의 지혜로 화살을 10만 개쯤 급하게 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열흘 안으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흘이요?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데 열흘은 너무 좋습니다. 화살 10만 개를 사흘 안으로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군사, 진중에서 허튼 소리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건 아시겠죠?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게 된다면 우리 군의 군법에 따라 처단할 것인데 각오는 하고 계십니까? 그야 당연하지요. 누구냐? 누가? 양아, 나다. 형이다. 형님, 자 안으로요. 양아, 형님, 내가 오나라의 관리로 나아가려고 장강 나루토에서 너와 헤어진 게 벌써 얼마나 됐느냐? 13년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슬픔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아,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어머니도요. 엄마! 형! 양아, 한분 많이 닦아놨다. 그때 나한테 약속했던 대로 넌 훌륭한 학자가 되어줬고 너 같은 동생을 둬서 난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유비 장군의 사자로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는 금방이라도 달려와 보고 싶었다마는 보다시피 비록 말단의 관리지만 송건 대장군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라 사람들이 쓸데없이 의심을 할까봐 널 만나는 걸 미뤄왔다. 형님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할 뿐입니다. 양아, 내가 오늘 널 만나러 온 건 알고 있습니다. 대도독인 주유가 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구나. 사흘 안으로 화살 10만 개를 구해오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군법의 회부에 내 목을 베어버릴 건가 봅니다. 양아,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주인으로 섬기는 유비를 버리고 오나라 가신이 되는 거야. 우리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겨우 만나놓고 또 널 잃어야 하다니. 그렇게 할 순 없다. 제발 이 형의 말을 들어다오. 형님, 마음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비 장군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형님이 바라신 것도 제가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다. 어쩔 수가 없지. 아니 근데 네가 화살 10만 개를 대체 어디서 구하겠다는 거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다오. 그러겠습니다. 먼저 작은 배 20척과 배 탈 병사 각 30명, 그리고 배는 푸른 장막으로 들이우고 배에는 집단을 1000단씩 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배에 집단을 실어? 그걸로 뭘 어떻게 화살을 만들겠다는 건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갈공 말대로 오나라 신하가 된다고만 하면 될 텐데 오늘이 약속한 마지막 날인데 어쩔 셈인지. 날이 슬슬 저무는군. 공명은 뭘 하고 있나?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살 10만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낼 재주는 없을 거야. 쥐새끼처럼 몰래 도망갈 궁리나 하겠지. 엄중하게 감시해라. 날이 밝는 대로 목을 쳐야 할 죄수니까. 카카, 공명이 난류 쪽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배를 몰아? 병선은 불격진으로